초등학교 때 과학과 관련된 만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갈릴레오가 이제 피사의 사탑에서 저 실험을 했다 그랬지? 선생님은 내가 만약 옛날 사람이었다면 저 실험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 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봅시다. 이제 중3에서는 가속도라는 값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야. 고등학교 물리에서 더 깊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해 봅시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때 생각하면 되고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정지해 있지 않은 애는 뭔데요? 그건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고 그건 그냥 따로 생각해주면 복잡한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의 자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던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걸 자유라는 말을 붙인 게 정지해 있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유자가 정지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력만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세요. 처음 속력이 0이에요. V0라는 것은 시간이 0일 때 V0가 0이다라는 뜻이야. 즉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 잡아당겨서 떨어졌는데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겨. 그러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고 해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등속 운동을 배웠죠.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증가합니다. 자, 아까 등속 운동은 속력이 오른쪽으로 변하지 않는 수평한 그래프였죠. 이번에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자, 근데 기울기 보세요. 자, 시간이 1일 때 9.8만큼 늘어났죠.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9.8N이라서.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중력 때문에 생기는 속력 변화는 9.8이야. 자, 운동 방향은 중력 방향이다. 자,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처음 속력은 0이다. 낙하하면 무조건 0일까? 아니. 자유낙하 아까 뭐라 그랬어?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떨어지는 애가 자유낙하라 그랬지? 그럼 걔는 처음에 0이죠. 속력이. 2번.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가속 운동이다. 3번.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그냥 미터/세크나 미터/세크 제곱이나 그런 거 빼고 아예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상수라는 거는 그냥 숫자만을 얘기할 때 상수라고 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거는 속력을 뜻하지. 근데 그게 일정하다가 아니고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한다는 가속운동에 대한 설명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9.8이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다. 0초일 때 속력은 V0는 0, 1초일 때 속력은 9.8이야. 2초일 때 속력은 19.6, 3초일 때 속력은 29.4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파란 글씨 볼게요. 어떤 물체라도 같은 낙하 시간의 속력이 같습니까? 이게 뭐냐면 갈릴레오가 실험한 것처럼 어떤 물체라도 즉 무거운가 가벼운가 어떤 물체라도 1초 떨어졌어, 2초 떨어졌어, 3초 떨어졌어. 같은 낙하 시간을 떨어졌을 때 속력이 같아요? 몇 초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속력이 저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력이 그만큼 잡아당겼기 때문에 생기는 속력이거든요. 다른 높이에서 떨어졌어도 몇 초 동안 떨어졌느냐 그거를 가지고 따져도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물체는 같은 조건에서 속력이 같아요. 공기 저항이나 환경 같은 거를 다 배제하고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자유낙하할 때 그래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랑 공기저항이 있을 때랑 다르겠죠? 자, 공기저항이 없을 때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공기저항이 없으므로 쇠구슬과 깃털이 모두 자유낙하하여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공기저항이 있으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 깃털 같은 물체하고 같이 실험을 했더니
쇠구슬보다 깃털이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나중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쇠구슬과 깃털의 낙하 비교. 자, 가하 실험은 진공 중에 낙하시켰을 때고 나는 공기 중에 낙하시켰을 때 그림이에요. 그럼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다고?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해서 작용해. 중력은 쇠구슬에 더 많이 작용해. 그럼 쇠구슬은 중력이 더 잡아당기니까 더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질량이 가벼운 애는 그거에 합당하게 중력이 작용하고 무거운 애는 무거우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중력이 잡아당겨서 똑같이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서 작용하므로 질량에 비례해서 영차하고 잡아당긴다. 뭐만 떨어지려고 그러면 그냥 걔를 애써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들게 일을 하는 애라고 생각해. 그러면 깃털은 조금만 힘을 써도 되고 쇠구슬은 엄청 힘을 많이 써서 잡아당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평하게 땅에 떨어지도록 애를 쓰는 애다. 중력은. 그래서 똑같은 시간 안에 도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모든 물체가 같다. 쇠구슬 가는 깃털 가랑 똑같고 쇠구슬 나랑 똑같고 다만 깃털 나가 가장 속도가 느려. 공기 저항 때문에. 자, 이 사진은 뭘까? 실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골프공과 탁구공을 실험했어. 왜? 아까처럼 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물체와 덜 받는 물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질량만 다르고 물체의 크기와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나머지는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 두 개의 물체를 낙하시키면서 같은 시간에 낙하거리를 조사를 하고 표를 보니까 이동거리와 평균 속력을 구했어요. 그래서 속력 변화를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가 0.98, 0.98, 0.1초당 속력 변화가 0.98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걸 보니까 0.1초마다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가속된 가속 운동인 걸 알아냈다. 속력의 증가량이 우리 알고 있죠? 9.8이더라 라는 거죠.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그랬지? 여기서 그거를 실험으로 알아내는 그림이에요.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여기서 깃털 같은 공기저항에 영향을 받는 물체가 아니죠. 질량만 다른 물체, 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빗면을 굴러가는 이 물체의 운동도 수직으로 자유낙하하는 건 아닌데 중력만의 영향을 받아서 가속 운동하는 거예요. 저런 그림들은 다 다중섬광 사진과 유사한 표현 방법이야. 같은 시간 동안에 한 컷 한 컷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인데 간격이 점점 넓어진 걸로 봐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물체다. 저 빗면 때문에 운동은 아래로 할 수 없고 빗면을 굴러가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등속운동과 가속운동의 다중섬광 사진을 비교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속운동은 1셔터당 이동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중섬광 사진으로 만든 그래프가 있는데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께서 보통 실험을 이제 할 때 실험 결과로 만들어 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X축과 Y축이 무슨 값을 나타내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X축은 당연한 시간이고 Y축이 나타내는 게 어떤 값이냐 라고 물어볼 때 저게 두 개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사진을 오려서 저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갑자기 저게 뭘 나타내는 거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A. 움직인 이동거리인가? 또는 B. 한 셔터 한 셔터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인가? 즉 속력인가? 지금 결국 너네가 이제 선택할 거는 지금 Y축이 뜻하는 값이 속력이냐 거리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왼쪽 그래프 보세요. 거리가 일정할 수 있나? 그거는 안 간 거죠. 운동을 안 한 거지. 한 셔터당 즉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가 계속 똑같으므로 속력이 일정하게 갔다는 뜻이지. 거리가 일정하게 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Y축은 속력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보면 A. 자, 이 그래프의 Y축이 뜻하는 게 뭐냐? A. 그 시간 동안 움직인 이동거리?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는 안 움직였다는 뜻이니까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B. 단위 시간마다 이동한 거리, 즉 속력을 뜻하는 거다? 맞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Y축 값이 속력을 뜻하는 그래프고, 오른쪽은 처음에는 원셔터 조금 갔어. 두 번째는 원셔터 동안 조금 더 갔어. 그 다음은 더 갔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속력이 늘어난 거죠. 그럼 저 그래프는 둘 다 속력의 그래프다. 그래서 왼쪽은 등속운동 그래프고 오른쪽은 가속운동을 나타내는 Y축이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뜻한다. 다중섬광 사진을 잘라서 저렇게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보통 당황하지 말고 단위 시간당 간 거리, 속력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저걸 외우지는 말고요. 잘 파악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가속운동에 시간 속력 그래프가 있고 시간 거리 그래프가 있겠죠. 시간 속력 그래프부터 봅시다. 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일정하게 늘어나는 그래프인데, 자, 등속운동 시간 속력 그래프랑 비교를 해본다면 정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등속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 거리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속운동에서도 시간 속력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를 뜻한다. 우리 3단원 처음 설명할 때 평균 속력이 뭐라 그랬지? 속력이 변할 때는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다. 속력이 일정하게 변했어. 그럼 평균 속력은 가운데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력으로 갔다고 할 때 면적을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사각형의 면적이나 그림에서 나타나는 시간 속력 그래프의 삼각형의 면적이나 같게 되죠. 저기 보세요. 저기 사각형 면적에서 하얗게 체크한 삼각형 두 개가 닮은 꼴이잖아. 그러므로 가속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도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등속운동이건 가속운동이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거리를 구하는 거랑 같다. 이건 연습 문제를 많이 해야 돼. 숫자를 안 주고 또는 그림만 준 다음에 면적을 이용해서만 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개념도 잘 알고 계산도 잘 하고 문제가 안 풀려.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보면 면적을 통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5초, 10초, 15초 때 급격한 뭔가 변화가 있는 운동이야. 5초까지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근데 10초까지는 이동거리가 변동이 없어요. 12m 위치에서 일정해. 5초 동안 멈춰 있는 거죠. 그러더니 15초까지 또 3m를 이동했네. 일정한 속도로. 그렇게 움직인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서로 표현한 방법으로 소통한 거니까 이것도 소통 방법이잖아. 읽어서 해석을 했다. 이제 거리 나타냈지. 시간 나왔지. 그럼 속력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하자는 거야. 자, A는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났으니까 등속운동이죠. A의 속력은 5분의 12m/s. B는 안 움직였죠? 0m/s. C도 등속운동이죠. 속력이 자, 이동 시간은 5초죠. 10초부터 15초까지니까 5초분의 이동거리는 3m니까 5분의 3m/s. 자, 이번에 이 운동은 왼쪽 그래프를 보니까 속력이 점점점 일정하게 증가했고 오른쪽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했죠.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가속운동인데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고 오른쪽은 감속운동이니까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맨 위에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인데 가속운동은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고 감속운동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동거리는 계속 늘어난다. 감속운동도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정도가 작아질 뿐이고 계속 가는 거잖아. 이동거리는 계속 늘어난다. 그거 맞지?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근데 가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팍팍팍팍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가속운동에서도 아까 뭐라 그랬죠? 시간 속력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와 같다 그랬지? 평균 속력으로 쭉 갔다고 본다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하고 이렇게 삼각형 면적하고 같기 때문에 가속운동에서도 저 삼각형 면적으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래서 왼쪽 거의 이동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10 곱하기 10 한 다음에 2분의 1 해서 50을 해도 되고 평균 속력은 5m/s예요. 그럼 5m/s 곱하기 10 하면 또 50이 나오니까 똑같죠. 그래서 50m가 이동거리고 오른쪽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삼각형 면적이 얼마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300인데 2로 나누니까 150이죠. 만약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해보자. 평균 속력은 15m/s일 테고 곱하기 10초를 하면은 150m일 테고 똑같죠? 가속운동도 저렇게 삼각형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를 뜻한다. 이 문제는 처음에 쭉 가속하다가 등속 운동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속력이 감소해서 정지하는 모양이에요. 보통의 자동차 움직임이 바로 저런 그래프로 표현되는데 속력 그래프의 면적으로 이동거리 구하기. 자동차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속력이 느리다. 그죠? 일단 왼쪽에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20 세로 곱하기 가로 한 다음에 2분의 1 해가지고 면적을 구하고 가운데 사각형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이제 900m가 나옵니다. 만약에 조금 어렵게 변형한다면 이런 그래프를 딱 주고 자, 이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증가할 때 속력은 20까지 증가했으니까 평균값이 10이고 그 다음엔 20이고 또 20에서 0까지 감소했으니까 또 10이고 또 시간이 길다가 짧다가 이러니까 이걸 평균값을 내 마음대로 막 이제 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 평균 속력의 정의를 뭐라 그랬죠? 총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게 평균값이다 그랬죠. 평균값을 그냥 쭉 가운데 값을 보통 반 뚝 잘라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 뚝 잘라가지고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속력이 불규칙하게 간 거예요. 총 간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평균 속력의 개념에 충실하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 한 거 있어. 면적을 가지고 구해야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문제야. 그러기 위해서는 면적을 통해서 이동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15m/s가 나오겠다. 자,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이동 거리를 구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한 게 맞나? 하고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 속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불규칙하게 운동을 했지만 평균적으로 이 속력으로 일정하게 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평균 속력이지.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서 총 간 거리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m/s의 평균 속력 곱하기 총 시간이 60세컨드 곱했을 때 900m가 나오면 맞네. 자, 이번에는 이 3단원이 크게 두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문제. 속력이 자꾸 증가하는데 엄청 증가하다가 좀 덜 증가하다가 좀 덜 증가하다가 가속되는 정도를 좀 줄여가는 거죠. 그러면 속력 그래프의 면적으로 이동거리를 구하자. 저 다각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은 면적으로 이동거리 구하면 돼. 그럼 나와 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면적으로 이동거리를 구할 거냐 이걸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를 한번 보는 거야. 240m/s에서 300m/s까지 속력이 증가한 마지막 경우는 사실 속력이 엄청 센 거예요. 가 같은 경우는 정지에 있던 0에서부터 120m/s로 가속한 경우거든. 그 다음에 가속되는 정도가 느려진 거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보다 속력이 더 빠른 경우고 다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는 속력을 가속하는 정도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가와 나보다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계속 달리면서 가속을 좀 줄이긴 했지만 계속 지금 달리면서 속도는 증가된 상태지. 이게 내가 해석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240부터 300m/s로 가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걔가 이동한 이동 거리는 가와 나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더 이동 거리가 큰 거지. 이 아래 면적까지 다 포함한 그런 면적을 구해야만 이 다 영역의 이동 거리를 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속 운동에서 이 면적으로 이동 거리를 구할 때 다각형 나오면 또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모든 이 면적을 다 구하는 것이 맞다. 자, 가의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을 60으로 보면 60m/s 곱하기 10s는 600m. 나는 평균 속력은 180m/s로 3600m가 이동 거리고 다의 이동 거리는 270m/s가 아까 평균 속력이라고 그랬죠. 270m/s 곱하기 30초면 8100m. 그래서 600 더하기 3600 더하기 8100 하면 12300m고 12.3km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면적을 다 구하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프로 운동의 형태를 분석하기. 실력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가르쳐 줄게. 속력이 일정하지 않게 증가하거나 좀 복잡한 건 없나요? 이것도 가속 운동인가요? 네. 속력 값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가속도 값을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라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저것도 가속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차이점이 뭐냐? 중력에 의한 가속 운동은 중력은 일정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속되는 것만 얘기했지. 자, 왼쪽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는데 속력이 감소하는 정도,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지. 처음에는 팍팍팍팍 감속되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조금씩 감속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얘도 속력이 감소하는데 점점점 감속되는 정도가 심해지죠. 감속 운동인데 기울기가 왼쪽 거는 점점 작아지는 값이고 오른쪽 거는 더 커지는 값이고에 따라서 그래프가 저렇게 달라지는 거다. 자, 그럼 여러 가지 그래프의 모양 상기해 봅시다. 네 가지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X축은 다 시간이고 첫 번째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 운동이겠죠. 세 번째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늘어가니까 등속 운동이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등속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고 4번 그래프 처음 보지.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가속 운동의 이동거리 2분의 1 AT제곱이라는 공식이랑 2차 함수 그래프라는 거를 이제 배워야 이제 하는 건데 요거까지는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마무리해 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점점점 증가해. 그럼 이동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가 늘어나는 정도가 점점점 늘어나잖아. 즉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정도, 즉 기울기가 커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운동과 에너지의 첫 번째 설명이 됐는데 바로바로 테스트를 선생님이 같이 해줄 건데요. 1번,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빠르다. 2번, 다중성광 사진에서는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물체의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이며 단위는 미터/세크 또는 킬로미터/아워를 사용한다. 4번, 20초 동안 50m를 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은 몇 미터/세크인지 구하시오. 왜 평균 속력이냐면 뭐 등속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했어. 그냥 몇 미터를 몇 초에 갔다 그랬으니까 평균 속력이라고 그냥 표현한 것뿐이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미터/세크라고 가르쳐줬어. 그럼 그건 뭐야? 미터를 그냥 세크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공식이랑 단위랑 일맥상통해. 한 통속이야. 그러니까 공식이 뭐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는 미터를 세크로 나눠. 50m를 20초로 나눠.
그러면 2.5m/s.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섬광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몇 m/s인지 구하시오. 1초 간격으로 찍었대. 이거 너무 쉽다. 선생님은 막 1초에 막 몇 장 찍는다 그랬는데. 자, 일단 20cm를 갔는데 1초 간격으로 찍는데, 그럼 첫 번째는 시작했으니까 한 장, 두 장. 두 장 찍으니까 2초 걸렸네. 2초에 20cm 가는 물체를 찍은 거야. 거속시 써놓고 하세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거리는 20cm 나누기 2초. 20cm 나누기 2초 한 다음에 고쳐도 되지만 0.2m 먼저 고쳐놓고 나누기 2세크 해도 되고. 그러면 0.1m/s. 자, 6번. A와 B의 속력의 B를 구하시오. 시간이 지나는데 이동거리가 B보다 A가 많이 증가하죠. 자, 2초일 때 값을 비교해 보니까 B는 5m를 갔는데 A는 20m를 갔어. 자, 속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5번에 지금 왼쪽에 거속시를 가지고 나타낸 거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럼 B 그래프를 보면 2초에 5m니까 2분의 5가 속력이고 A는 2분의 20이 속력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도 되지만 지금 비율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가는 거리가 더 많이 갈수록 속력이 빠른 거지. 그러면 2초라는 같은 시간에 B는 5m를 가는데 A가 20m를 갔어. 그럼 20대 5의 비율로 속력이 빠른 거야. 그러면 4대 1의 비율로 속력이 A가 더 크다. 거리 비율만 가지고 답을 해도 돼요. 그래서 6번의 답은 4대 1이다. 7번.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1번. A와 B는 모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이죠? 틀리고. 2번. A의 속력은 10m/s이다. 그럼 이동거리 20일 때 시간이 2니까 시간분의 거리 2분의 20이니까 10m/s. 맞다. 8번. 오른쪽 그래프는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거리를 뜻한다. 5 곱하기 10, 50m다. 9번.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이때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외우기를 강요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자, 10번.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두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 암기력 강화 문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빨리빨리 해주지만 스스로 계산해봐야 돼요. 1번 50cm/s는 자, 이거는 m/s로 고쳐보자. 0.5m로 고쳐야죠. 2번 72km/h는 km는 m보다 1000배인 거죠. 그래서 72,000m. 그리고 hour는 1시간은 3600초예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초씩 60분이죠. 그래서 60 곱하기 60해서 3600초가 1시간이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20m/s다. 3번. 5분 동안 240m를 이동하는 사람의 속력은 거속시, 시간분의 거리. 그럼 시간분의 거리인데 m/s로 계산을 하래. 5분은 300세크고 300초분에 240m를 계산하면 0.8m/s. 4번. 2시간 동안 144km를 이동하는 자동차의 속력은 문제에서 m/s로 대답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2시간 걸렸대. 세크로 고치면 1시간은 3600초라 그랬죠? 7200초. 144km니까 144에다가 000을 붙여서 미터를 하면 7200분의 144000은 20m/s다. 5번. 길이가 200m인 기차가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10초라면 기차의 평균 속력은 그냥 전체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라 이 뜻인데, 걸린 시간 10초고 이동 거리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길이가 200m인 기차가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처음에 다리에 들어섰어. 그래서 800m 다리의 끝에 도착한 다음에 꼬리까지 완전히 얘를 통과하려면 200m를 더 가야 되지. 그래서 1000m를 가는 동안 10초가 걸린 거죠. 그랬을 때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거니까 1000m 나누기 10초를 하면 100m/s가 이 기차의 평균 속력이다. 자,
자, 6번 기범이는 집에서 200m 떨어진 약국까지 40초 만에 뛰어갔다가 돌아올 때는 천천히 걸어서 1분 만에 도착했다. 이것도 불규칙한 운동이잖아. 이럴 때 평균 속력 구하라 그러는 거야. 기범이의 전체 이동 거리는 자 200m 떨어진 약국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지.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는 얼마겠어? 400m고 걸린 시간은 40초 만에 갔다가 1분 만에 돌아왔어. 그러면 40초랑 60초니까 100초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간 거리 400m 나누기 100초 해가지고 4m/s다. 7번 12m/s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이동 거리는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12m/s 곱하기 3초 하면 36m. 8번 3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장난감 버스가 12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이냐?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는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데 지금 문제에서 킬로미터를 먼저 구하고 미터로 바꿔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면 3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버스가 그럼 1시간당 3km 가는 애가 12분 갔다 이런 뜻이잖아. 12분이 도대체 1시간에 몇 분의 몇이냐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럼 12분은 5분의 1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3km를 5분의 1로 나누면 0.6km를 간 것이므로 그것은 600m를 간 것이다. 요거 좀 산수 문제 같은 느낌이죠? 잘 해보세요. 자, 9번 7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28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1초에 70m를 가는 자동차가 28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70분의 284초다. 자, 이럴 때 거속시 저거 해가지고 하니까 훨씬 편하지? 10번 2시간 동안 60km를 가는 자동차가 서울에서 150km 떨어진 대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시간을 먼저 구하고 초로 고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60km 가는 자동차가 150k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그럼 지금 2시간 동안에 60km 가는 애니까 속력이 1시간에는 30km 가는 30km/h의 속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죠.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30km/h 분의 150km를 계산하면 5h가 걸리는 시간이다. 5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18,000초이다. 자, 마지막으로 11번 영희는 600m를 이동하는데 처음 200m는 10m/s로 나머지 400m는 5m/s로 이동하였다. 처음 200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처음 거 보자. 200m는 10m/s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까 저기 표 쓴 거 계속 이용하면 돼. 하니까 20s 나오죠. 나중에 400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m/s 분의 400m 하면 80초. 자, 전체 600m를 이동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전체 600m를 걸린 시간이 20초랑 80초, 100초 걸렸다. 100초로 나누면 6m/s가 평균 속력이다. 자, 선생님하고는 앞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면적으로 거리를 구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고 지금 여기 암기력 강화 문제에서는 거속시 가지고 계산 연습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연습해서 이 부분은 꼭 자기 걸 만들길 바랍니다.